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 팬들, 그리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쉬는 날은 없다. 전준우의 불호령 아래 시작된 나승엽의 지옥 같은 부활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일본까지 건너가며 진행된 살아남기 위한 진짜 시험 그 자체였죠. 오늘 1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첫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승엽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고교 시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 프로 무대에서도 빠르게 터질 거라 기대를 모았던 선수.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프로 첫 몇 시즌 동안 가끔씩 번쩍이는 장면은 있었지만 타이밍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죠.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재능은 보이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건 나승엽 본인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혼자 남아 배트를 붙잡고 있던 모습, 실수한 장면을 계속 되돌려보는 표정.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바로 그때 전준우가 나섰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늘 꾸준히 자기 몫을 해낸 베테랑, 팀 안팎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노력형 1번 타자. 그가 조용히 말했죠. 승엽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쉬는 날은 없다. 이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전하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이렇게 해서 일명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타격폼 고치고 스윙 몇 번 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력, 기술, 멘탈, 루틴,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다시 짜는 작업이었죠. 첫 단계는 몸부터 만들자였습니다. 전준우는 말합니다. 체력이 흔들리면 타석에서 판단도 같이 흔들린다. 그래서 나승엽은 아침 일찍 웨이트, 점심엔 기술 훈련, 저녁엔 회복 프로그램까지 말 그대로 하루가 꽉 찬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환경이 늘 같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결정이 있었죠. 일본 원정 훈련, 익숙한 환경을 떠나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도전. 일본 연습 시설은 훈련 루틴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데이터 체크, 스윙 각도, 임팩트 타이밍, 피로 누적까지 기록. 나승엽은 그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영상과 함께 비교하며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한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윙을 세게 하려고 할수록 공은 더 약하게 맞는다. 그리고 이어진 말. 강하게 치려 말고 정확히 맞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진다. 이 순간 나승엽 얼굴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옥 훈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늘 전준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난 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 직접 타석에 서서 보여주고 느낌을 설명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때때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프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다시. 하지만 화를 내거나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는 태도. 후배에게는 무서울 만큼 솔직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방식이었죠. 이쯤에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답은 네. 프로 무대는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승엽은 이제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힘든데 이상하게 재밌어요. 이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배워티는 훈련에서 이기는 훈련으로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니까요. 정리해보면 부활 프로젝트 1단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 없는 루틴, 기초부터 다시 쌓기, 일본에서의 세밀한 데이터 훈련, 그리고 전준우의 냉정한 조언. 이 과정을 지나며 나승엽은 단순히 폼만 고친 게 아니라 자신의 야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전준우의 불호령과 함께 시작된 나승엽 부활 프로젝트의 시작을 살펴봤죠. 이제 2부에서는 일본 원정 훈련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경기 속에서 드러난 변화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팀 전체에 끼친 영향,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 타석에서의 표정이 변했다. 예전의 나승엽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면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공 치면 안 되나? 괜히 또 실수하면 어쩌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공은 대부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훈련 이후
그의 표정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내 조는 내가 지킨다. 볼을 걸러내고 카운트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까지 끌고 가는 모습. 코칭 스태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 이전에 승엽이가 타자가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스윙이 짧아졌다. 지옥 훈련 전에는 한 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스윙 궤적이 길어지고 몸이 먼저 나가버리면서 변화구에 취약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심을 뒤에 남겨두고 공이 끝까지 들어오는 걸 본 다음 짧고 간결하게 툭 밀어냅니다. 이건 단순히 폼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홈레어는 결과일 뿐 과정은 정확한 마침이다. 이 철학이 몸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실패를 다루는 방식. 프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 이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승엽은 한 번 삼진을 당하면 그 다음 타석까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빠르게 정리합니다. 실패하면 벤치에 앉아 영상부터 확인하고 내 실수는 여기까지. 마치 스위치를 끄듯 다음 타석 준비를 시작하죠. 이는 멘탈 코칭과 훈련 과정에서 반복한 결과입니다. 완벽하려 하진 말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만 하자. 훈련의 효과는 경기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찬스에서의 타격 성공률, 볼내 비율 증가, 무리한 스윙 감소. 특히 감독이 좋아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득점권 상황, 초구 변화구가 크게 빠져나가자 예전 같으면 따라갔을 공을 그는 참고 들어 올렸죠. 그리고 다음 공, 자신이 기다리던 실투를 정확히 밀어냈습니다. 경기 후 전준우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그거다. 그게 프로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승엽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팀 전체에 전해진 메시지,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베테랑과 유망주가 함께 훈련하고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 이건 굉장히 큰 신호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말합니다. I팀에서 버티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베테랑들도 느낍니다. 우리가 더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 그렇게 팀 분위기 전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프로젝트는 완성형이 아니다. 지금 보여주는 변화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슬럼프는 다시 올 수 있고 몸 상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제 나승엽은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 이 경험을 가진 선수와 가지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시즌이 길어질수록 엄청난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전준우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활 프로젝트가 아니라 승엽이 야구 인생을 다시 짜는 과정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팬들이 기대하는 그 한마디, 드디어 터졌다. 그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굳세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